찰과상을 입어 피부 표피에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하는데요. 소독약으로는 과산화수소, 포비돈,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화학물질이 상처 부위에 작용하므로 상처 종류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각 소독약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소독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산화수소와 포비돈, 아이오딘의 소독 원리는 무엇일까요? 과산화수소는 산소 원자의 분해 과정을 통해 소독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물 분자에 산소 원자가 더 붙어 있는 구조, 즉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두 개씩 결합해 있는 구조인데요. 상처 부위에 바르면 혈액이나 피부세포에 카탈레이스 요소가 작용하여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거품이 일어납니다. 분해된 산소 원자는 활성산소로 강한 반응성을 지니고 있어 상처 부위의 병원균을 파괴하는데 이때 우리 몸의 세포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방어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거나 넓어지면 과산화수소의 사용량이 많아져 활성산소가 늘어나 우리 몸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은 아이오딘의 특성을 이용해 상처를 소독합니다. 아이오딘은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로 산화력이 강한데요. 산화력은 수소나 전자를 잃게 하거나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오면서 상처의 병원균에 침투해 병원균의 세포내 단백질이나 지방산을 산화시켜 병원균 자체를 파괴합니다. 아이오딘의 병원균 단백질 산화 과정은 단백질의 다양한 결합 구조 중에 수소를 분리하거나 전자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겹사슬, 카복실기가 결합한 구조인데 아이오딘은 아미노기 결합 구조와 겹사슬 간 결합 구조에 영향을 주어 병원균을 파괴합니다. 첫째, 아이오딘은 아미노기의 질소와 수소 결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병원균의 생명을 유지하는 구조 단백질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둘째, 황과 수소의 결합에 영향을 줍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겹사슬의 결합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겹사슬 아미노산은 다른 아미노산을 만나 서로 결합하는 이황화 결합을 합니다. 이황화 결합은 황이 수소와 결합에 사용한 전자 이외에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데 아이오딘은 황의 여분 전자를 빼앗아 겹사슬끼리 결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백질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산 산화 과정은 지방산을 구성하는 탄소 결합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이오딘이 탄소의 이중 결합을 깨고 침투하면 핵산이 산화하면서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오딘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아이오딘이 상처 소독에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많은 양이 한꺼번에 방출되어 병원균과 피부세포를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양이라도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도록 다른 화합물과 결합시켜 만들었는데 이때 결합 화합물로 주로 사용된 것이 독성, 자극성은 낮고 안정성은 높은 포비돈입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에서 아이오딘이 서서히 방출되면 신체의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통증과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양의 아이오딘을 바르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딘은 체내 유입 후 2일 정도가 지나면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체내의 단백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면 아이오딘의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량의 아이오딘이라도 기초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샘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신한 경우에도 태반을 통해 태아의 갑상샘에 전달되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날 때 소독을 하는 소독약으로 과산화수소, 포비돈 아이오딘이 있는데 각각 다른 화학물질이므로 상처의 종류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 원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 소독 원리는 무엇일까요? 과산화수소는 산소 원자의 분해 과정을 통해 소독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두 개씩 결합한 구조인데 상처에 바르면 혈액이나 피부세포에 카탈레이스 요소가 작용하여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거품이 일어납니다. 분해된 산소 원자는 강한 반응성으로 병원균을 파괴합니다. 이때 우리 몸 세포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방어 요소가 작용하여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산화수소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늘어나 우리 몸이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에서 아이오딘은 전기 음성도가 높은 원소로 산화력이 강합니다. 산화력은 수소나 전자를 잃게 하거나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오면서 상처 병원균에 침투해 병원균 단백질이나 지방산을 산화시켜 병원균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병원균의 단백질 산화 과정은 단백질의 다양한 결합 구조 중에 수소를 분리하거나 전자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탄소의 아미노기, 겹사슬, 카복실기가 결합한 것인데요. 아이오딘은 아미노기와 겹사슬 간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줌으로써 병원균을 파괴합니다. 첫째, 아미노기의 질소, 수소 결합을 깨뜨리는데 그러면 병원균의 구조 단백질이 파괴됩니다. 둘째, 황과 수소의 결합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황과 수소 겹사슬 아미노산은 다른 아미노산을 만나 서로 결합하는 이황화 결합을 합니다. 이는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데 아이오딘은 황의 여분 전자를 빼앗아 겹사슬끼리 결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산 산화 과정은 탄소 결합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입니다. 아이오딘이 탄소의 이중 결합을 깨고 침투하면 핵산이 산화하면서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오딘 사용 시 유의점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아이오딘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많은 양이 한꺼번에 방출되어 병원균과 피부세포를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료에 필요한 양이라도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도록 다른 화합물과 결합시켜 만들었는데, 이때 결합 화합물로 주로 사용된 것이 포비돈입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에서 아이오딘이 서서히 방출되면 신체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통증과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양의 아이오딘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오딘은 2일 정도 지나면 배설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량의 아이오딘이라도 갑상샘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신한 경우에도 태아의 갑상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독약에는 과산화수소, 포비돈 아이오딘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독 원리는 무엇일까요?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두 개씩 결합한 것인데 상처에 바르면 혈액이나 피부세포에 카탈레이스가 작용하여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발생한 산소 원자가 강한 반응성으로 병원균을 파괴합니다. 이때 우리 몸 세포는 방어 효소의 작용으로 파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산화수소의 사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포비돈 아이오딘의 아이오딘은 산화력이 강한데요. 상처의 병원균에 침투해 단백질이나 지방산을 산화시켜 병원균 자체를 파괴합니다. 단백질 산화 과정은 단백질 결합 구조 중에 수소를 분리하거나 전자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인데 아이오딘은 아미노기와 겹사슬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주어 병원균을 파괴합니다. 첫째, 아미노기의 질소 수소 결합을 깨뜨리는데 그러면 병원균의 구조 단백질이 파괴됩니다. 둘째는 황과 수소의 결합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황과 수소의 겹사슬 아미노산은 이황화 결합을 하는데 아이오딘은 황의 여분 전자를 빼앗아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구조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지방산 산화 과정은 아이오딘이 탄소의 이중 결합을 깨고 침투하면 핵산이 산화하면서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오딘 사용 시 유의점이 있습니다. 많은 양이 한꺼번에 방출되면 병원균과 피부를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부작용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도록 다른 화합물과 결합시켜 만듭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포비돈입니다. 아이오딘이 서서히 방출되면 신체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양의 아이오딘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신한 경우에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